인디밴드 하퍼스와 국악팀 루츠리듬 활동을 하고 있는 이광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리꾼이자 민요그룹 흥 대표를 맡고 있는 곽은진입니다. 부산에서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배길남입니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의 원향미 연구원입니다. 부산 예술인들 밥은 먹고 다니나? 어떻게 밥을 잘 먹고 다니시나요? 요즘 시국도 시국인지라 최근에 뭐 공연도 몇 건 뭐 취소된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2달 전에 포기를 하고 그럼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려고 했던 거네요? 네, 아. 투잡으로요. 그 코로나 상황이 되고 나서 예산이 글 쓰는 쪽으로 아카이빙 쪽으로 계속해서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일할 걸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고 하니까 와, 돈 많이 버셨겠네요. 그다음부터 몇 년 동안 놀겠죠. 좀 괜찮으신 분도 있지만 잠깐이고 어쨌든 대부분 다 힘드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살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부산문화재단에서 이제 예술인 실태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산 지역에 살고 계시고 또 활동하고 계시는 예술인 분들 한 2,000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특히 다양한 예술인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FGI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예술인, 장애 예술인, 청년, 중년, 예술단체, 예술계 종사자분들까지도 예술인 실태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작년에 건강보험이 제가 가입이 안 돼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공연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계속 적자가 나니까 그럴 때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4대 보험 가입률들 조사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건강보험은 사실은 전 국민이 다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2.5%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만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공적연금은 한 63% 정도가 나왔고요. 특히 이제 심각한 이제 그 상태가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이 산재보험이 21.8%, 고용보험이 23.8%로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전국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해서라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특히 부산 지역이 좀 낮았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자체가 상당히 약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또 어김없이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맞아요. 두 분은 어떻게 돼 있으세요? 사대보험? 막상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막막해졌죠.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3배로 확 치솟고 지역가입자니까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뭐 생각하지도 않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그냥 코로나로 대출을 좀 받아볼까 생각을 해가지고 대출 신청을 했는데 이게 4대 보험이 안 되니까 뭔가 저는 뭐 사회 신용도가 낮군요. 신용도가 낮지는 않아요. 아니요, 네. 뭐라는 게 대출의 아니에요. 한도 자체가 이제 대출을 낮은 한번 거죠. 받아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그냥 조금 더 윤택한 삶을 대출로서 조금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4대 보험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서류조차 받지를 않더라고. 예술인들의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연 평균 수입을 물어봤는데 평균이 연 1,059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많이 벌었네. 네, 1,059만 원이 연입니다. 월이 아니고 연 1,059만 원이 평균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술인의 수입 중에서 예술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의 비중이 한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59만 원 중에서도 33% 정도만이 예술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고 그 외에는 예술 활동 외에 다른 수입으로 지금 생계를 꾸려 나가신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것이지요. 제가 별명이 십잡스거든요. 욕이 아니고 십잡스라고. 열잡스. 예, 열잡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 다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술인들이 생업을 따로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전업예술가란 말 잘 안 쓰잖아요,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수입의 한 80%, 70%는 예술 교육으로서 계속 저는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뭐 버틀 붙는 것도 하지만 거의 18잡수까지 해봤어. 동시에 해야 되는데. 야. 네, 제가 뭘 했었냐면 금정구 B마트에서 족발 코너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년 6개월 동안 족발 순대를 썰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업 작가라는 말이 힘들어지는 세상이었죠. 예, 펜이나 키보드 잡아야 될 사람이 그 족발 발굴 칼과 이래갖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거짓말일 거고요. 나는 직업이 소설가다. 근데 내 직장은 여기 있네. 뭐 이런 거 갖고 많이 괴로워할 때도 많죠. 근데 제일 큰 거는 그걸 긍정적으로 또 내 쪽으로 가장 순화시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열일을 하다 보니까 이 정신적 혼란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2년 전쯤에 공황장애가 왔거든요. 2년 동안 버텼어요, 그냥 병원도 안 가고. 왜냐면 건강보험도 잘 안 되고 힘드니까. 이렇게 예술가들이 저 말고도 이런 병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체의 이제 응답자의 한 20.9%가 예술 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질병을 앓으신 경험이 있다. 전체 응답자 중에 가장 많은 이제 질병을 얘기하신 게 주로 근골격계 질환인데, 예, 근골격계 질환 아무래도 이제 몸을 많이 움직이시는 이제 무용, 국악, 그다음 이제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진, 이런 분들이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 좀 다른 장르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장르별로도 또 다양하시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좀 다양한 질병들을 앓고 계시다 보니 질환들을 좀 고려한 어떤 예술인 복지라던가 의료 체계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세팅할 필요가 있겠다. 두 분은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그 족발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실 것 같은데. 그냥 글 쓰다 보면 억 하는 거죠. 목 디스크는 이미 와 있고요. 저도 목 디스크 기본 잼배 치고 드럼 치다 보니까 문학의 시인 소설가들 이제 합쳐가지고 일제강점기부터 평균 연령이 이제 48세였다. 저번에 뉴스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문학 하시는. 뭐 국악하시면 뭐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냥 목도 저는 뭐 건강한 편이긴 한데 뭐 성대 결절 이런 거는 항상 뭐 소리꾼은 달고 사는 건데 저희 뭐 악기하는 친구들은 가야금하는 친구들은 뭐 손목 뭐 터널 증후군 이런 거는 뭐 달고 살고 피리하는 친구들은 원래 태생은 이제 슬림하게 태어났는데 이게 계속 폐를 이렇게 자극해서 막 힘을 주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두꺼워지는 뭐 그런 저도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됐어요. 예? 원래 날씬했었는데 최근에 거의 제대로 공연을 했던 적이 작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계속 경남이나 경북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어디 뭐 돈 벌 데 없나 찾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응답자의 51.2%가 타 지역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라고 밝히셨고, 제일 많은 이제 활동한 지역이 이제 경남 지역이 23.0%. 왜 이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느냐, 타 지역에서 활동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제일 가장 많이 꼽은 이유가 이제 협업할 수 있는 동료 네트워크가 많다. 부산에서 활동을 하셨을 때 활동을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지역 출신이라서가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역 출신이라서 그 외에 매력 요인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술인분들이 단순히 집이 여기라서, 여기 터전이 여기라서 그냥 활동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이 예술 활동을 하기에 얼마나 매력적인 곳인지를 좀 발굴을 해야 하는, 이유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러한 이제 시사점을 이 조사 결과가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비예술인들 실태조사 중에서 이제 졸업 후에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으냐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50% 이상이 다 부산 외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장르별로 따지면 연극 분야는 응답자의 94.1%가 부산 외 국내 지역에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예술대학 재학생들이 앞으로의 자신의 활동의 전망으로서의 지역을 논할 때에도 부산이 그닥 매력적이지 않은 지역일 수 있겠다라는 조사 결과를 이제 여기서도 보여주는 것이죠. 좀 퍼센테이지가 더 높을 거라 생각했는데 떠나고 싶다가 어떻게 50%가 맞춰진 거지? 생각보다는 저희 예술대학 재학생들이 여건이 된다면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내 이 터전 안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고 싶다라는 기본적인 욕망.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정말 국악을 포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직업을 또 알아볼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저에게 온 공연 하나로 인해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거든요. 지금 예비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끝까지 하면 언젠가는 빛을 본다라는 거는 진짜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금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조금 많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우두커니 가면 뭐 제가 잘 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예술 활동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예비 예술인들에게
이제 전공 외에 어떠한 이제 교육이라던가 조치들이 좀 취해졌으면 좋겠느냐라고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예술 분야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인턴십을 좀 늘려달라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과목 외에 예술 경영이라던가 문화 기획 같은 예술 관련 실용교 과목들도 좀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계시는 예술가 분들을 만나서 예술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받을 수 있는 현장 예술가 멘토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예술대학 재학생들이 꼽은 어떤 우리가 정규교육 외에 희망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었거든요. 판 자체를 계속 키워갈 수 있도록 이 청년 예술인 분들, 중견 예술인 분들, 또 우리가 원로 예술인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판 자체를 넓혀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좀 이 조사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밴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공간이에요. 방음이 되는 어떤 우리만의 어떤 작업 공간, 이걸 만드는 것이 저희 어떤 첫 번째 미션이었거든요, 활동할 때. 다른 분들은 어떤지 궁금해요. 현재는 제가 이제 부산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딧불이 사업이라 해가지고 그런 공간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예술가들은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악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개인적인 연습 공간이라도 어떻게 필요로 해서 그냥 연습 공간을 어떻게 또 사비로 어떻게 이렇게 빌려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어떤 공간이 하나 있다면 한 칸은, 그러니까 저희 꿈이에요. 어떤 한 칸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님 같이 뭐 이렇게 뭐 드럼도 치시고, 아니면 한 곳에서는 정말 조용한 곳에서 뭐 소설 쓰시고 국악하고 뭐 예를 들면 다른 음악이 있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또 아이디어 창작이 막 이렇게 솟아나고 그러면서 그냥 뭔가의 그런 종합적인 타운이네, 뭐 타운이 하나 있으면은 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소박한 것보다는 꿈이 큽니다. 꼭 만들어질 것 같네요. 네. 네. 어떤 창작 공간에서 활동을 하시느냐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무래도 문학은 이제 개인 창작 공간인데 거주 공간 안에 있는, 그러니까 개인 집필실 요런 이제 공간들이 많다. 집이죠, 자기 집. 예, 공연 예술은 주로 이제 공동 창작 공간이 대부분을 좀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술 활동에 필요한 이제 창작 공간 지원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봤을 때 제일 이제 많이 응답을 해주신 게 아무래도 개인이 운영하고 계시는 민간 창작 공간에 대한 운영비라던가 임대료라던가 이런 이제 지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해주셨고, 주거와 창작을 같이 할 수 있는 예술인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보급으로도 응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및 단체 연습실 등 이런 이제 공동 창작 공간 확대에 대해서도 응답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공연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현장에서 공연을 못 하다 보니까는 뭐 공연이 절반 이상 날아간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예, 당연한 거고, 비대면을 하면서 현장감이 없는 거는 굉장히 아쉬운데 그걸 또 작품을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에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남는 자료가 되니까 그거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예술 활동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아무래도 수입이 감소되었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특히 이제 공연 장르 쪽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예술 형식으로서의 비대면 온라인 예술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세대별로 좀 따지면 30대 이하는 한 57% 정도가 해보신 경험이 있는데 반면 이제 60대 이상은 29.1%로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재밌는 이 사실은 경험 유무에 있어서는 60대 이상의 분들이 향후에 이제 기회가 있다면 계속 비대면 온라인 예술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으시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60대 이상도 65.6%가 나는 비대면 온라인 예술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예술인 지원 정책이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느냐라고 여쭤보았을 때 기본소득 개념의 규칙적인 예술 활동 수당을 좀 지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예술 단체 및 공간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던가 인건비 지원이라던가 이 예술 단체 운영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해달라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특징적인 것은 중단 없는 예술 창작 발표 기회를 제공해달라. 그러니까 내 예술 활동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들도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3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전화위복의 기로 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저희 예술인 실태조사의 이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책 제언을 이제 부산시 했습니다. 저희 일단 비전은 예술인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든든한 문화도시 부산. 그래서 이제 4가지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예술인이 존중받는 부산, 그다음 예술인이 살기 좋은 부산, 그다음에 예술하기 좋은 부산. 마지막으로 예술이 힘이 되는 부산. 아까 말씀하셨던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 4가지 카테고리 목표를 가지고 예술인이 존중받는 부산이라는 목표에서는 이제는 예술인의 활동이 정당한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예술인이 사회적으로 받아야 하는 누려야 할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방향성으로 정책이 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예술인 권리 보장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권리보장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위원회 안에 예술인분들이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론화할 수 있는 주체로서 예술인들이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인이 예술하기 좋은 부산에 있어서는 반딧불이 공간을 좀 확대를 계속 좀 하자. 그 다음에 공유 창작 공간도 좀 만들고 예술인분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각자의 재능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서로 배움터의 어떤 역할로서 역량 강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인이 살기 좋은 부산에서는 실제로 이제 부산 예술인 복지 금고를 좀 만들어서 생활 안정 자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예술인 분들께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술이 힘이 되는 부산에서는 단순히 예술인 분들만을 지원을 하는 것이 예술 생태계에 있어서는 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유층 개발, 수요층 개발을 위한 부산 아티스트 팬클럽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좀 예술인분들 집중 홍보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분들이 부산 예술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만들자. 사실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는 예술인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예술인 유니언이라고 하죠. 노동조합이라던가 예술인들 간의 협동조합이라던가 그러니까 예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확장이 되어 예술인 복지 정책의 오늘을 만들었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 체제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술인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이런 인식의 전환, 예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라고 했지만 사실은 많은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게 규합도 되지 못했고 정책적으로도 흩어진 거죠. 이번에는 제대로 모아가지고 한번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돼가지고 좋은 정책으로 갔으면 하는 그 바람이 제일 큽니다. 그냥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좀 사는 게 나아지면 자연스럽게 좀 문화 향유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렇게 늘어나면 당연히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쓰는 시간도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쓰는 돈도 늘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시장도 활성화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메인스트림 위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시장 구조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지역민들은 좀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을 좀 더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더 보장돼야 된다는 점은 또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원은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있다. 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센터는 일을 너무 잘하고 있다. 동화 중에 레오 리오니라는 작가의 이제 프레드릭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프레드릭이라는 쥐가 다른 쥐들이 열심히 이제 많은 모이와 먹이를 모으는 동안 이 친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뭐 하고 있니? 이러면 나는 어떤 이야기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야.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근데 결국 일을 안 하고 있죠. 한철 내내.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울에 같이 이제 동굴에 모여서 이제 그 많은 쥐들이 모아온 모이들을 나눠 먹고 나중에는 먹이가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쥐들이 프레드리가 네가 모아온 먹이는 뭐지? 라고 물어보니 이야기들을 쫙 합니다. 눈을 감아봐. 뭐 계절의 색깔들이 느껴지지 않니? 본인이 느꼈던 정서적인 모의, 감성적 모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쥐들이 프레드릭 넌 참 시인이야, 참 멋진 시인이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부산 지역에서 예술인과 예술을 대하는 태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남들과는 다른 하지만 프레드릭도 스스로가 정서적 노동을 하고 있고 창작이라는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것들의 가치와 그것들의 어떤 소중함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산이라는 지역이 앞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예술인 복지 정책이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금전적인 거나 생계 유지가 힘든데도 예술인을 포기를 못하는지에 대해서 그 첫 번째는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되나요? 무대에 섰었을 때 관객이 저한테
주는 힘 그런 거를 느껴봤으면 예술가들은 절대 그 느낌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해나가는 것 같고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나 꼭 이루고 싶은 사실 제 목표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사명감까지는 없었는데 내가 문학을 좋아하니까 소설을 좋아하니까 이걸 못하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매일매일 싸우는 과정이라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열정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열정이 내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예술인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힘내시고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 예술인들 그 예술에서 밥 먹고 삽시다. 부산 예술인 힘냅시다.